자, 이제 1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수경매에서는 지분경매가 있고 맹지의 땅이 있고 제일 핵심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 사실 보면은 이 제가 특수경매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됩니다. 제가 이 토지만 매각에 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나왔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건물이 매각이 제외됐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해놨는데 자 144페이지 보시죠. 1번 처음부터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거든요. 처음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던 겁니다. 근데 땅 주인이 빚을 지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법정 지상권이 없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집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건물이 등기금 등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은 지어놓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압류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건물은 내밀어 두고 뭐만 나와? 땅만 경매로 나온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동일인이었으나 토지는 여러 명이 상속하였으나 건축물은 한 명이 상속되었다. 이럴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나 이런 겁니다. 아버지한테서 땅을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러 명이 상속을 같이 받은 거야. 근데 큰형은 그 고향에서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다 보니까 상속은 같이 받았는데 형이다 보니까 그 땅에다가 집을 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짓는 거죠. 땅은 상속으로 같이 받았지만 땅은 자기가 질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은 여러 명이고 같이 갖고 있고 건물은 그 상속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한다? 가지고 지어놓고 있는데 상속자 중에 다른 한 사람이 빚을 지면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 지분 매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처음서부터 건물이나 땅 주인이 같았는데 또는 달랐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셨죠? 그런 경우에 건축물이 있긴 있지만은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뭐만 나와? 땅만 정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5번째,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준공하지 못하여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또는 곽 사장님이 땅을 사갖고 뭘 지었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는데 준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죠. 준공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허가로 지어서 건축물 과정이 없는 쓸 때 땅만 경매로 나온 곳이 있고,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받지 못해서 건축물 과정이 없어서 땅만 경매로 나온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또 그런 경우예요. 처음부터 무허가로 지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허가는 받았는데 뭐를 했다? 준공하지 못해서 건축물 과정이 없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 사용하다 예전에 건축물을 멸시 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현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성 건축물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먼저 번에도 제가 이런 건물 2개 추천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서 땅 주인이 같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옛날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그럼 새로 건축 허가를 받기가 뭐하니까 싹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어버린 거야. 새로 지었다 보니까 경매를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더니 감정사가 보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한 건물이 다름. 건축물 관리대장은 멸실된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잘못 빌려준 겁니다. 어떤 땅이 있고 건물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현재 있는 땅과 현재 있는 서류상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땅 100평에 건물 20평짜리가 단층짜리 있는 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경매를 집어넣더니 땅은 그대로 있는데 건물이 2층짜리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없는 건물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없는 건물을 설정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설정한 건물이 다르잖아요. 설정한 건물은 1층 건물인데 현재 가 있는 건물은 2층 건물이야. 그럼 현재 있는 건물은 설정을 안 한 거죠. 설정 안 한 건물을 경매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건 어떤다?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건물이 다르므로 그거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그거는 경매를 어떤다? 집어넣지 마라 해갖고 건물은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6번째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준공 공사를 받아 사용하다 예전에 건축물을 요게 6번쯤 한 거고 7번이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 준공되지 못한 건물이 있는 경우 가서 봤더니 건물을 뒷담 마른 건물이 있을 수 있죠. 바닥만 공구리 쳐놓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계단만 해놓고 먼저 그 포천인가 그 어디에 저기 뭐 제가 바닥 공구리처럼 그 다세대 있는 거 나왔죠. 이런 경우에 건물 매각 제외가 될 수 있고 건물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매각 포함 그러면은 뒷담한 건물이라도 건축 준공이 나지 않았어도 그 허가권이 같이 저한테 넘어옵니다. 근데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1층, 2층 있고 골조만 세워놓고 건물 매각 제외 그러면 뭐야? 땅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물 매각 제외는 뭐냐면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매각 제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착공을 해서 바닥 공구리만 쳐놓고도 건물 매각 제외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 8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 사용하다 예전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위반하여 변경하여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물로 등재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건물과
땅이 가치 경매로 나왔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봤더니 뭘로 돼 있어? 위반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자,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사지 말아야죠. 돈이 되면 산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무슨 문제냐면은 위반 건축물 그러면은 먼저 건물 주인이 불법을 한 거죠. 내가 그것을 사면은 먼저 번에 그 건물에 불법한 것도 내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을 샀을 때에 법에 어긋나지 않게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특수 경매에서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7, 8가지 정도에 있어서 이 경매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사야 된다, 사야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건별로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전 사례를 놓고 하는 게씩 보십니다. 1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물 매각 제외 실전 사례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토지주는 1936년에 사가지고 1980년에 상속해갖고 윤누구였었죠. 근데 건물은 46년대 허가받아서 윤누구죠, 보면. 근데 사실 보면 건물 주인과 어떻게 한다? 땅 주인이 처음서부터 어떤 거냐? 달랐던 겁니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14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 땅 주인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을 다 지었는데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진행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149페이지. 건물 매각 제외 실전 사례 해갖고 이것도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토지주는 현상원이고 건축주는 이성기입니다. 이거 건물 매각 제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그 집이 좀 괜찮았고 이게 사가 과손을 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제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 조정으로 넘어갔거든요. 조정해갖고 와서 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다시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팔고 바로 빠져나왔던 겁니다, 이거. 이번에는 151페이지죠. 여기도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죠.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는데 보면 처음부터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인이었거든요. 근데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없고 건축물 관리장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 경매로 나왔을 때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야지 좀 수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기한 받아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건 아닙니다. 보면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 홍성군에 어떤 개발업자가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세대를 분양하기 위한 그 분양하는 입구에다가 이분이 모델하우스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모델하우스로. 모델하우스를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매각 제외로 나온 이유는 이 모델하우스는 정식 건물로 짓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정식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경매를 집어넣을 때에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수익률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좋았던 물건인데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조금 더 내가 높게 쓰기를 바랬었는데 왜냐면은 모델하우스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집 상태가 좋았던 거거든요. 그럼 낙찰을 받고 건물주도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그럼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의 주인한테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권한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있죠. 그러면 건물 주인은 우리한테 지료를 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 분양이 다 끝이 났죠.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자기들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죠. 그럼 철거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건물을 우리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보면 이 모델하우스 등 건물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설 건축물도 정식 건축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 내놔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끔 되면은 좀 싼 가격에 건물을 사서 건물과 땅을 그 가설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면 수익이 꽤 남았었던 거거든요. 저는 했는데 제가 뭐 추천을 해도 가격은 본인이 가서 결정하게끔 하기 때문에 제가 챙겨하지 못했는데 갔는데 이게 뭐야 지금 4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보면 3차 가격 이상으로도 낙찰을 받아도 돈이 됐는데 낙찰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같이 떨어진 걸 뭐냐면 거기 단지가 있죠. 단지가 있는데 그 다세대 단지가 이 개발해서 분양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세대도 몇 개가 경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보면은 다세대가 경매로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지만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세대가 다 떨어져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입주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서 봤을 때는 거기가 이렇게 어수선해 보이지만은 그 미분양된 다세대도 분양하고 이것도 분양하기 때문에 미분양된 다세대를 낙찰을 받는 것보다는 입구에 있는 이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한 5, 6개월, 6, 7개월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분양했던 다세대를 다 분양하면 입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상가는 가게를 해도 되거든요. 점포를 해도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낙찰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가설 건축물로 지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관이 정식 건축물관이 없는 거고요. 154페이지에 보시면 이 집이 나오죠. 점포를 해도 괜찮을 만큼 괜찮죠. 좋았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죠? 155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지연이었으나 토지는 여러 명이 상속, 건축물은 한 명이 상속됐는데 토지 지분권자 중에서 한 명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번 떨어지자마자 어떤다? 두 번 떨어지자마자 바로 입찰에 들어가게끔 해서 낙찰을 받게끔 한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팔아야 되죠. 자, 봅시다.
땅은 여러 명이 같이 상속을 받았죠. 그렇죠? 건물은 한 명이 상속을 받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러 명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 주인한테 가서 너 내 땅 살래 안 살래 그러면 건물 주인이 사겠다 그래 안 사겠다 그래? 사겠다 그러죠. 아 그럼 자기가 건물을 뭐 허물고 팔 거야? 그러면 사겠다고 하는데 가격만 문제 아닙니까? 가격만 맞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가격이 합리적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떨어져서 지금 49%까지 떨어졌죠. 그럼 내가 만약에 65%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가서 너 내 땅 집은 살래? 그러면 살게. 얼마에? 감정가대로만 줘. 우리는 감정가에 몇 프로를 샀죠? 65%를 샀잖아요. 근데 뭐야? 감정가대로만 줘. 그러면 건물 주인으로서는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그러면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은 어차피 건물 주인은 나머지 땅 지분을 자기가 순서에서 다 장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싼 가격을 달라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감정가대로 달라 그러는데 사야 안 사요. 가장 쉬운 것이 수익을 올리기 쉬운 것이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특수경매 가장 기본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영 씨. 유치를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잘 돼. 우리가 보통 보면 5번에서 7번 입찰 들어가서 하나 낙찰 받는 것이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개 들어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직 4번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5번에서 6, 7번 정도에 한 번 정도 낙찰을 받으면은 준수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높게 써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5번에서 7번 정도를 도전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낙찰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도 포천코 들어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157페이지인가요? 건물 매각 제외. 이것도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토지주는 1990년에 상속을 받았고 2004년에 다시 상속을 했고 건축주는 상속을 하고 건물을 김상 누구에게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속을 받아서 갖다 중간에 어떻게 한다?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죄이고 땅을 가진 사람이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